아니 일본 가서 무슨 이치란 라면을 먹고 오냐. 다른 돈코츠 라면 맛집 천지인데 라면서 마치 이치란 라면 먹으러 가는 사람들을 쪼다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후쿠오카는 돈코츠 라멘, 돼지 뼈 라면의 발상지로 알려진 곳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후쿠오카에서 시작된 돈코츠 라멘은 구루메 돈코츠 라멘, 하카타 돈코츠 라멘, 나가하마 돈코츠 라멘 이렇게 세 개로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지만은 이건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아니기에 일단 패스하고 오늘은 이치란 라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치란 라멘은 워낙 유명하고 이제는 후쿠오카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 해외 진출까지 한 체인점이 되는 바람에 꼭 후쿠오카가 아니더라도 일본 어디에서도 먹을 수 있다 라지만 일단 후쿠오카에서 시작된 라면이기도 하고 본점은 후쿠오카의 나카스에 있고 1호점도 후쿠오카의 나노카와점. 자, 나카스 본점은 24시간 운영하고 여기는 밤에도 줄줄이 서 있는 곳. 그러나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라면 부심 좀 부린다는 사람들은 아니 일본 가서 무슨 이치란 라면을 먹고 오냐고, 다른 돈코츠 맛집이 천지인데 뭔 이치란을 먹냐고 마치 이치란 라면 먹는 사람들을 쪼다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지만 일본에 오면 특히 후쿠오카에 오면 무조건 이치란 라면을 꼭 한번 먹어봐라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찾아가는 영상, 이치란 라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영상, 이치란 라멘 완전 보존판 영상 이제 시작합니다. 때는 1960년 후쿠오카의 모모지의 한 시장에서 후타바 라멘이라는 포장마차로 라멘집을 하나 열게 됩니다. 그렇게 포장마차 라멘집으로 영업을 하다가 1966년에 포장마차를 청산하고 첫 가게를 오픈, 지금의 명칭인 이치란 라멘으로 상호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당시에 창업자 부부가 라면 가게를 폐업하려고 했지만은 손님들이 반대로 결국 단골 회원제로만 운영하게 됩니다. 회원제라는 건 단골 손님의 취향을 파악해가지고 국물의 농도나 면 같은 걸 익혀서 나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이치란 주문 용지의 최초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창업자 부부의 고령화 때문인지 이치란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1993년 현재 CEO인 요시토미 마나부가 이치란의 판권을 구매해서 본격 체인점화를 시도했고, 이때부터 이치란이 브랜드로서의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후쿠오카 나노카와점을 1호 체인점으로 시작해서 큐슈를 중심으로 매장을 넓혀가다가 2001년에는 도쿄 록봉기점을 오픈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 곳곳에 가게를 넓혀가기 시작했고, 해외에는 뉴욕에 3곳, 홍콩에 2곳, 대만에 2곳의 체인점을 보유하며 전 세계적으로 매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치란은 전형적인 후쿠오카 하카타 돈코츠 라멘의 방식이지만 고급화를 통한 차별화를 두었고, 그러나 이런 고급화로 인해 다른 돈코츠 라멘집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 까이고 있는 것이지요. 뭔 돈코츠 라멘이 그렇게 비싸냐, 관광객 대상으로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냐, 이치란에는 정작 후쿠오카 사람들은 안 간다고, 이치란보다 싸고 맛있는 돈코츠 라멘집은 후쿠오카에 널렸다 라면서 이치란을 폄하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진짜 이치란엔 일본 사람들은 안 가는지, 그리고 이치란이 일부러 바가지를 씌우는지.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치란 라멘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철저한 온도 관리. 라면이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온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각 식자재와 비품의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물이 식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라면 그릇은 항상 일정한 온도로 데워 놓는다고 합니다. 육수, 기름, 국물 각 식재료의 적정 온도를 항상 유지해서 4시간에 한 번 정도 반드시 온도 측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라면이 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온도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주문 관리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지켜나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차슈, 고기가 없는 오더인데 실수로 차슈를 넣어버리는 순간 비록 1초 만에 차슈를 뺀다고 하더라도 그 라면은 고객이 원하는 맛과 다르기 때문에 고객한테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나죠. 자, 그리고 이게 가장 클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철저한 돼지 잡내 제거, 아크누키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아크는 돼지 뼈를 고울 때 나오는 이 거품입니다. 이것이 돼지 비린내, 누린내의 원인이지요. 앞전에 소개했던 이쏘, 이거는 카푸치노 스프가 이 거품이 많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크인데요. 이쏘는 아크가 좀 있는 상태, 그러니까 누린내가 좀 나는 상태가 맛있다고 판단해서 이걸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이치라는 철저히 아크를 제거해서 돼지 잡내를 잡아버립니다. 이 아크 눕기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손이 많이 가게 되고 스프를 계속 버려야 되니까 스프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이치라니 스프는 이렇게 뽀얀 사골 국물, 우유 같은 상태로 나옵니다. 자기네들도 말하길 돈코츠의 맛을 그대로 간직한 채 특수한 제법을 사용해서 돼지의 잡내를 완전히 제거한 스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후쿠오카 현지인들이 이치란에 잘 안 가는 이유가 나와버렸네요. 후쿠오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도 여러 돈코츠 라면을 많이 먹다 보니 어느 정도 돼지 누린내 나는 라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돼지 누린내가 좀 나는 하카타 돈코츠 라면이 더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러니 일부러 돼지 누린내 빡세게 제거한 비싼 이치란 같은 돈코츠 라면을 먹으러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돈코츠 라면 파는 가게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런데 관광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관광객들이 먹어봤자 얼마나 먹어봤겠습니까? 그러니 돼지 냄새 조금이라도 나면 못 먹는 사람들이 많죠. 이건 뭐 동양인 서양인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치라는 돼지 비린내 깔끔하게 잡고 돼지의 가장 깊은 맛, 돼지의 단맛이 살아있으니까 이건 남녀노소 크게 호불호가 없는 겁니다. 하카타 돈코츠 라면이 스탠다드라고 보면 편하겠네요. 보통 나이가 좀 있으신 분, 뭐 부모님들과 같이 일본에 와서 돈코츠 라면 먹는다고 했을 적에 다른 라면집 약간 위험합니다. 느끼하고 돼지 비린내 난다고 못 먹는다라고 하면 어쩔 겁니까? 후쿠오카 왔다고 친구들하고 같이 야 우리 하카타 돈코츠 라면 한 사발이 때리러 가자 이랬는데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돼지 비린내 때문에 못 먹겠다 해보면 이거 어쩔 겁니까? 돈도 돈이지만 여행 기분 한순간에 잡치는 거죠. 그런데 이치라는 그런 리스크가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돼지 비린내가 없는 약간 달달한 스프에 가운데 매운 빨간 소스까지 올라가 있으니 칼칼해지면서 한국인 입맛 취향 저격해버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유, 이치란만의 시스템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일본 라면집은 오픈형 구조입니다. 이치란은 다 막혀있는 독서실 구조죠. 아주 독특합니다. 이걸 이치란에서는 맛 집중 카운터, 아지슈주 카운터라고 합니다. 허튼 생각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라면만 생각하라는 거죠. 이 도서관 형태의 특이한 구조는 처음에 언급했던 이 CEO 아저씨가 낸 아이디어입니다. 첫인상이 땅콩에 기름 발린 것처럼 생겨서 굉장히 부잣집 금수저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네요. 대학 시절 아버지의 암투병으로 학비를 혼자 벌어야 했답니다. 그때 라면집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거기서 라면 기술을 빡세게 익혔답니다. 왜냐면 그 라면집 주인이 도박 중독이라 자꾸 가게를 비우고 도박하러 갔답니다. 그래서 혼자서 가게에서 라면 만들곤 했는데 그런데 오는 손님들이 가게 주인이 있을 때는 라면 맛이 좋다고는 하고는 주인 없이 혼자서 장사하면 오늘 라면 맛이 좀 별로네라고 했답니다. 아니 자기가 만든 똑같은 라면인데 보이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다르게 느껴진다? 그게 이상했답니다. 이건 뭐 흑백 요리사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은 이치란 만들 때 아예 만드는 사람, 라면 주는 사람 얼굴도 못 보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실제 이치란 라면은 키오스크에서 계산하고 자리 안내해주는 종업원 말고는 음식 주는 종업원 아예 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회전율도 빨라지고 여자 혼자 라면집 들어가는 것도 일본도 좀 부끄부끄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서로 안 보이게 하니까 여성 고객도 라면집 문턱 넘기가 쉽다고 하네요. 실제로 점포에 가봐도 여성들이 다른 라면집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있어요. 추가살이 카에다마 시킬 적에도 말이 필요 없어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 자, 그럼 지금까지 말했던 이치란이 비싼 이유를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철저한 품질 관리. 두 번째, 철저한 주문 관리. 세 번째, 돼지 냄새 제거의 비용 증가. 네 번째, 이치란만의 시스템 구축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정도면 일부러 이치란이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씌우려고 돈코츠 라면 비싸게 파는 거 아니라는 설명이 되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치란 라면을 안 먹어봤던 사람이라면 하카타 라면의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꼭 먹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치란 라면 먹는다고 하는 사람 정상, 이치란 라면 안 먹는다고 하는 사람 정상, 이치란 라면 먹는다고 욕하는 사람은 비정상, 이치란 라면 먹는다고 욕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거나 후쿠오카 갈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영상을 부디 많이 공유해주세요. 앞으로 일본 관련, 일본 여행 관련, 맛집 관련 영상은 계속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보여주세요. 오늘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